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고려의 정치사,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0일의 기출 문제네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날이 밝아오자 여러 장수들이 태조를 곡식더미 위한 치고는 군신의 예를 행하였다. 밑에 보니까 궁예가 이 소식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미복 차림으로 북문을 빠져나갔다. 아하, 가는 918년 고려 태조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는 장면. 나볼까요? 여름 6월 견훤이 막내 아들 능예와 딸 애복, 애첩, 고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달아나 입조를 요청하였다. 나는 935년 후백제 견훤이 왕건한테 항복해오는, 왕건한테 귀부해오는 장면이네요. 자, 그러면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한번 찾아볼까요? 1번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이거는 가보다 한참 전 900년의 역사적 사실. 2번 김음돌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이거는 한참 더 올라가네. 이거는 신문왕대의 역사적 사실. 통일신라 신문왕대의 역사적 사실. 3번 장보고가 청해지를 설치하였다. 이거 역시 통일신라 흥덕왕 때 역사적 사실이네요. 4번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게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는 역사적 사실이네요. 4번 정답. 5번 신검이 1, 2천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이거는 나보다 1년 뒤 936년 후백제 최후의 전투 1, 2천 전투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후삼국 시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은 후백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후백제는 누가 세웠다? 견훤. 견훤은 상주호족 아작의 아들이었는데 군인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전주,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를 도움으로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하였고, 후당 5월 등 중국과 교류하였고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그런데 견훤은 신라의 적대적이어서 신라로 쳐들어가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한다. 그러다가 내분이 발생하는데 이 견훤은 후계자로 넷째 아들 금강을 지목하고 그러자 맏아들이었던 신검을 중심으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신검, 양검, 용검이 결국 견훤을 몰아내서 금산사에 유폐시킨다. 그러자 견훤은 왕건의 935년에 투항하게 된다. 자, 후고구려 간략하게 볼까요? 후고구려는 누가 세웠다? 궁예.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가 처음에는 북원 출신의 호족 양길, 도족대 출신입니다. 북원 호족 양길 밑에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개성, 지금의 개성인 송악을 도읍으로 삼고 901년에 후고구려를 건국한다. 자, 그런데 이 후고구려는 국호가 두 번이나 바뀌어요. 처음에는 마진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태봉으로 다시 바꾼다. 수도도 처음에 송악이었다가 나중에 철원으로 전도한다. 자, 그 다음에 철원에 자리 잡은 태봉은 광평성이 최고 간부였다는 사실 하나 또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궁예는 승려 출신이었는데 미륵부를 자처하며 전제정치를 실시하다가 결국 918년 왕건에 의해 축출당한다. 자, 이 후삼국 통일 과정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라. 이런 문제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918년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고 후백제와 자웅을 겨루다 공산전투에서 신순겸 등 8명의 공신을 잃게 된다. 위기에 빠졌는데 930년 고창전투, 지금의 안동지역이죠. 여기서 이기면서 승기를 잡고 결국 935년 견훤이 투항해 오고 같은 해 경순왕이 항복해 오자 936년 후백제의 신검군과 지금의 상주지역인 1, 2천에서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후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5의 기출 문제네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창작뮤지컬 삼태사 후삼국 통일의 길을 열다. 고창전투에서 가를 도와 견훤에 맞서 싸운 공로로 태사의 칭호를 받은 김선평, 장길, 권행, 여기까지만 봐도 답 나오죠.
고창 전투에서 결혼과 맞서 싸운 사람은 누구? 가는 왕건이네요. 왕건. 따라서 이 문제는 왕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라. 1번 신라에 침입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이건 견훤에 대한 설명이고. 2번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자를 개설하였다. 이건 고려 예종에 대한 설명이고. 3번 마진이라는 국화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건 궁예에 대한 설명이고. 4번 정계와 계백유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게 왕건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4번 정답. 5번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 이거는 고려 광종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려태조 왕건에 대한 핵심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왕건은 우선 호족 포용 정책을 써서 호족 세력을 규합하였다. 대표적인 게 결혼 정책, 그 다음에 왕치성을 하사하는 사성 정책. 자, 이렇게 해서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호족 견제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사신관제도라는 건 중앙의 고위 관료가 자신의 출신 지역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최초의 사신관이 누구?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김부. 이 경순왕 김부를 경주 지역 사신관으로 임명하는 게 최초의 사신관제도. 기인제도는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중앙에 체류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거 신라 상수리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 자,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은요,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 즉 서경을 중시하였고,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서 국경을 청천강에서 영망까지 북쪽으로 끌어올렸다. 또 민생 안정과 빈민 구제를 위하여 흑창을 설치하였고, 공신들한테 농공행상 차원에서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분급해 주었고, 또 거란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거란의 적대적이어서 거란에서 선물로 보낸 낙타를 만무교에 묻고 굶겨 죽여버리는 만무교 사건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대 왕들에게는 유훈으로서 후녀 10조를 남겼고, 이 신하들 즉 관리들에게 정계와 계백요소라는 글을 남겨서 관리들의 규범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3회기 출문제네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이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년 봤더니 연호를 광독으로 정했다. 3년 후주에 토산물을 보냈다.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다. 해거와 탐문을 국사와 왕사로 삼았다. 아하, 여러분 일단 광덕 하나만 가지고도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 요 하나만 가지고도 맞추셔야 돼요. 이 왕은 누구? 그러네요. 고려 광종이네요. 광종. 따라서 이 문제는 광종 제위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찾아라. 1번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이건 고려 성종에 관한 설명. 2번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이건 고려 숙종에 대한 설명이고. 3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이게 광종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 3번 정답. 4번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이건 고려 현종 때의 사실이고. 5번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 출파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것도 고려 숙종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 광종에 대한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광종하면 우선 그렇죠. 노비안검법. 호족 세력을 억압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평민을 노비화시킨 걸 다시 평민으로 복원시키는 것. 이거 결과적으로는 왕권 강화책이었다. 또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우리나라 최초의 과거제를 실시한다. 이것도 왕권 강화책. 그 이후에는 준홍, 왕동 등 왕권 강화 세력을 왕권 강화에 반대하는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 광덕, 준풍 등을 삼는 등 칭제 건원 정책을 추진하였고 개경을 황도라고 칭하였다. 또
백관의 공복도 이때 제정한다. 그 전에는 백관의 공복이 없어서 그냥 자기 입고 싶은 대로. 그래서 순서는 자단, 비노 관리의 품계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하였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문제 보기에서 봤듯이 해거를 국사에 탐문을 왕사에 앉히는 국사 왕사 제도를 이때 실시하고 과거제 실시할 때 승과제도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귀법사를 창건하여 균여대사를 주지에 임명하였다. 그 다음에 경제사 관련해서 주현 단위로 조세와 공무를 징수하는 주현공부법도 광종대에 실시되었고, 그 다음에 빈민구유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그게 제위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4회 기출문제네요. 밑줄군 왕이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중앙의 5품 이상의 관리들은 각자 봉사를 올려 시정의 잘잘못을 논하라 라고 명령하였다. 최승로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쭉 보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 보니까 시무 28조를 기록하여 장계와 함께 따로 봉사합니다. 최승로 시무 28조 하면 떠오르는 왕 없으세요? 그렇죠. 이 왕은 성종이네요. 성종. 따라서 이 문제는 성종의 업적 옳은 것 찾아라. 1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이건 고려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였다. 이건 고려 광종에 대한 설명이고, 3번 청영각, 보문각을 두 학문연구를 장려하였다. 이건 고려 예종에 대한 설명이고, 4번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이건 공민왕에 대한 설명이네요. 5번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게 성종에 대한 옳은 설명. 5번 정답. 자, 그러면 고려 성종에 대한 핵심 출처 포인트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종은 중앙집권적 고려의 통치체제를 완성했다. 그래서 이름이 성종. 자, 그러면 중앙관제부터 좀 살펴보면 고려의 중앙관제는 이성육부제, 이건 당나라 제도를 본뜬 것이고, 또 도병마사, 식목도감 등도 이때 설치됐는데 이건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 또 송나라를 본떠서 중추원, 삼사 같은 관부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고려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도 성종. 자, 이때 성종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게 최승로. 최승로는 시무 28조와 5조 정적평을 성종한테 올리면서 성종의 정책을 보좌하였고, 이렇게 성종과 최승로는 유학교육에도 진행을 하는데, 유학교육에도 힘썼는데, 고려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 12목에는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 불교적 행사는 축소시키는데 불교 행사 연등회 폐지, 불교 연관 행사인 팔관에도 폐지시켰다. 이때 거란이 1차로 쳐들어오는데 서희를 보내서 거란의 장수 소손님과 담판을 벌여서 강동육주를 확보한다. 그 다음에 흑창을 확대 개편해서 의창을 설치하였고, 물가 조절을 위해서 개경, 서경 12목에 상평창도 설치하였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사 쪽에서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철전인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인 건원중보를 발행하는 게 이 성종 때.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2의 기출문제네요.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제위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강조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한 왕에 대해 말해보자. 거란이 진입했을 때 개경을 떠나 나주까지 피란을 가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 왕 때 초조대장경 조판을 시작했어. 아하, 이 왕은 누구? 현종이네요. 현종. 고려 현종. 따라서 현종 제위식이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찾아라. 1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1번이 정답이네요. 현종 때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 있는데 3차 침입 때 거란군을 크게 무찌른 게 강감찬의 귀주 대첩. 2번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이게 1225년 고려 고종 때의 사실인데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저고요 피살 사건의 결과, 그렇죠. 고려와 몽골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다. 그거 아셔야 되니까. 일단 현종 때 역사도 사실은 아니고. 3번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거는 고려 숙종 때 역사적 사실. 4번 거란을 배척하여 만무교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고려 태조 왕건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이고. 5번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확보했다. 이건 성종대의 역사적 사실이네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종대의 사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현종은 대량원군이었는데 자신의 친이모였던 천추태후한테 강제로 승려로 만들어진다. 천추태후는 승려가 된 대량원군을 여러 차례 자객을 보내 죽이려 했는데 진관대사가 목숨을 살려준다. 이렇게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다가 강조의 정변이 터지면서 김치향이 처형당하고 천추태후가 실각하고 목종이 폐위당하면서 현종이 고려의 왕으로 등극. 자,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이 쳐들어오는데 거란의 2차 침입. 이때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고 이때 양규가 거란군에 큰 타격을 입힌다. 곧이어 거란이 한번 더 쳐들어옵니다. 이게 거란의 3차 침입인데 이땐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을 통해서 거란군을 크게 무찌른다. 자, 이렇게 거란이 여러 차례 쳐들어오자 현종은 부처님의 힘, 불력으로 거란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의 간행을 시작하게 되고 개경에는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나성을 축조한다. 또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7대 실록을 새롭게 편찬하고 승려 출신이었으니까 연등회, 팔관회 등을 부활시켰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